이혼 도장을 찍던 날 남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6살 아들은 차갑게 말했죠. 아빠랑 미국 갈게요. 그 말 한마디에 제 인생 30년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 공항까지 따라갔지만 아들은 제 눈을 끝내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빠 옆에 바짝 붙어 서서 엄마인 저를 마치 남처럼 대했습니다. 짐을 붙이고 출국 수속을 밟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던 그 순간까지도요.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30년 함께한 남편도 피 나눈 아들도 이렇게 저를 버리고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돌아서려던 찰나였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꼭 잡더니 아무도 보지 못하게 손바닥에 뭔가를 쥐어주었습니다. 카드 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죠. 엄마 여기 8천만 원 있어. 비번은 엄마 생일이야. 조금만 기다려. 나 다시 올게. 그 말을 남기고 아이는 그대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공항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카드 속에 숨겨진 진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제 이름은 김은희, 올해 50세입니다. 23세 결혼해서 30년을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남편 박철수는 중견 무역회사 이사였고 저는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아들 준호는 고등학교 2학년, 저희 부부에게는 세상 전부였죠.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여유롭지는 않아도 넉넉한 생활, 단란한 식사, 주말마다 나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식이야. 요즘 거래처 관리가 중요해서. 처음엔 믿었습니다. 남편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석 달째 주말 출근이 이어지고 전화를 받지 않는 날이 잦아지면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남편 재킷에서 명함이 떨어졌습니다. 정수진 글로벌 컨설팅 대표. 뒷면에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철수 오빠 오늘 즐거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말이라면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다음 날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바쁜 것 같은데 혹시 무슨 일 있어? 남편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회사 일이 얼마나 힘든지. 집에서 애나 보고 있으면서 나한테 뭘 바라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결혼 후 30년간 단 하루도 제 이름으로 뭔가를 해본 적 없는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 휴대폰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카톡 화면에 떠 있던 이름, 수진이. 내용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빠, 나 요즘 준호 생각 많이 해. 우리 셋이 미국 가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응, 나도. 은희한테는 이번 달 안에 말할게. 준호도 동의했어. 준호도 동의했다고? 제 아들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남편의 바람도 충격이었지만 아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큰 배신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엄마한테 할 말 없니?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근데 나 아빠 따라 미국 갈 거야. 왜? 왜 엄마한테 이래? 엄마는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잖아. 난 아빠가 웃는 걸 보고 싶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을 바쳐 가정을 지켰는데 아들 입에서 나온 말은 엄마는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은희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너도 힘들었을 거야. 준호는 나랑 미국 갈 거야. 수진이가 그쪽에 회사 차릴 건데 준호 학비도 다 지원해 준대. 넌 이 집 받고 위자료도 줄게. 저는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싸울 기력도 울 기운도 남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인천공항 출국장 앞에 섰습니다. 아들은 아빠 옆에 바짝 붙어 서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엄마 됐어. 나 이제 가야 돼. 그 순간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뭔가를 쥐어주었습니다. 플라스틱 카드 한 장. 아들은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엄마 여기 8천만 원 있어. 비번은 엄마 생일이야. 조금만 기다려. 나 다시 올게.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카드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손에 쥔 카드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8천만 원이라니 고등학생이 어떻게? 집에 도착해서도 카드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아들이 남긴 마지막 인사일까봐 이걸 쓰면 정말 끝인 것 같아서.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니, 먹지 못했습니다. 밥을 입에 넣어도 삼켜지지 않았습니다. 텅 빈 거실, 꺼진 TV, 아무도 없는 식탁. 30년간 가족을 위해 밥을 했는데 이제 저는 혼자였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준호에게 문자를 보내려다가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잘 도착했냐고? 엄마 보고 싶지 않냐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에게서 위자료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집도 제 명의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은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 우리 다음 주에 만날래?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혼했다는 말을 차마 꺼낼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바쳤는데 버림받았다는 말을 어떻게 입 밖으로 내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슈퍼에서 옛날 이웃을 만났습니다. 어머, 은희 씨, 오랜만이에요. 준호는 잘 지내요? 아내, 미국에 유학 갔어요. 어머, 대단하네요. 남편분도 잘 계시죠? 네, 잘 지내요. 거짓말을 하고 돌아오는 길 저는 골목 모퉁이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달째 생활비가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위자료 5천만 원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집 관리비, 공과금, 병원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최소 20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쉰새 경력 없음, 자격증 없음. 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죄송한데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경력이 전혀 없으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10군데를 지원했지만 모두 탈락했습니다. 결국 저는 동네 마트에서 야간 계산대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급 10,000원, 하루 5시간. 한 달 수입은 10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밤 11시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다리는 퉁퉁 붓고 허리는 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건 몸이 아니었습니다. 마트에서 옛날 아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고개를 숙여야 하는 그 순간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어머, 은희 씨, 여기서 일하세요? 아내, 심심해서요.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석 달째 병원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당뇨약,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데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약값이 2배로 뛰었습니다. 한 달 약값만 30만 원. 저는 약을 반으로 쪼개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쓰러졌습니다. 손님,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눈앞이 빙빙 돌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119가 와서 저를 병원으로 실어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이렇게 죽는 건가?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혈당이 너무 떨어졌어요. 약을 제대로 안 드신 것 같은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돈이 없어서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켰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 카드를 꺼냈습니다. 아들이 쥐어준 카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쓰면 정말 끝인 것 같아.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거니까. 하지만 생활은 계속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트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은희 씨, 죄송한데 다음 달부터 인원 줄여야 할 것 같아요. 네? 매출이 안 좋아서요. 정말 미안해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은행에 가기로. 은행 앞에 서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잔액이 없으면 어떡하지? 만약 아들이 거짓말을 한 거라면? ATM 기계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넣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화면. 엄마 생일.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921. 엔터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잔액 8천만 원.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8천만 원 정말 있었어. 손이 떨려서 화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8천만 원.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행 로비 한가운데서 사람들 눈에 띄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울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고맙습니다. 저는 거래 내역을 출력했습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입금 내역 2023.01 15 편의점 알바 50만원 2023.02 20 과외비 120만원 2023.03 10 학교 장학금 300만원 2023.04 5 주말 알바 80만원 2023.05 12 용돈 모음 60만원 총 83건의 입금 내역 3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메모란에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절 버린 적 없잖아.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지키려고 떠난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준호가 왜 아빠를 선택했을까? 이혼 전날 밤 준호가 방문을 닫고 통화하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응, 알겠어. 내가 아빠 따라갈게. 그럼 엄마한테 집이랑 위자료 주는 거지? 그때 저는 아들이 아빠와 짜고 저를 배신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달랐습니다. 아들은 협상을 한 겁니다. 내가 아빠를 따라가는 대신 엄마한테 집이랑 위자료를 줘라. 16살 아이가 엄마를 지키기 위해 아빠와 거래를 한 겁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저를 외면한 것도 일부러, 공항에서 저를 쳐다보지 않았던 것도, 차갑게 대했던 것도 모두 아빠 앞에서 연기를 한 거였습니다. 만약 준호가 엄마를 붙잡았다면 아빠가 화를 내고 약속을 어겼을 테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만에 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준호야, 엄마야. 엄마, 너 카드 썼어? 응. 왜 이런 거 했어?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 따라온 거 아니야. 엄마 지키러 온 거야. 뭐? 아빠가 이혼하면서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 주려고 했어. 그래서 내가 거래했어. 내가 따라오는 대신 엄마한테 집이랑 돈 주라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론 부족할 것 같아서 나 3년 동안 알바하고 용돈 모았어. 엄마 아프면 병원도 가야 하고 밥도 잘 먹어야 하잖아. 준호야,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나 여기서 공부 열심히 해서 장학금 받을게. 그리고 졸업하면 바로 한국 갈게. 그때까지만 기다려줘.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힘들어도 조금만 버텨.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 날 준호 SNS를 확인했습니다. 아들은 미국에서 새벽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준호는 피자 가게 앞치마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준호야, 고생 많다. 힘내. 한국 엄마한테 잘해드려. 친구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엄마를 위해 미국까지 왔다는 걸. 그런데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김은희 씨 맞으시죠? 저 박철수 전 부인 정수진입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어서요. 내일 오전 10시에 을지로 카페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왜요? 준호 때문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다음 날 오전 을지로 카페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 깔끔한 정장. 정수진이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정수진은 차갑게 웃으며 손짓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준호 때문에 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준호가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아직은 없어요. 근데 앞으로 생길 거예요. 당신 때문에. 무슨 말씀이세요? 정수진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준호가 요즘 새벽 4시부터 피자 배달 알바하고 있어요. 학교 끝나면 주말엔 주유소에서도 일하고요.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한테 돈 보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 성적 떨어졌어요. 작년엔 전교 10등 안에 들었는데 이번 학기엔 50등. 이러다간 장학금도 못 받아요. 김은희 씨, 당신이 준호 인생 망치고 있어요. 당신이 돈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준호가 알바만 하고 있잖아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정수진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준호 포기하세요. 뭐라고요? 준호한테 연락 끊으세요. 그래야 준호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요. 당신이 계속 준호한테 매달리면 그의 인생 끝나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가 언제 매달렸어요? 준호가 당신 때문에 미국까지 왔잖아요. 당신이 불쌍해 보여서요. 근데 이젠 당신이 준호 놓아줘야죠. 준호는 제가 키울게요.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구해주고 나중에 결혼도 시켜줄게요. 당신은 그냥 조용히 살아요. 돈 필요하면 제가 더 드릴게요. 정수진이 수표를 꺼냈습니다. 5천만 원. 이거 받고 준호 포기하세요. 준호 인생은 제가 책임질게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껴졌습니다. 정말 내가 준호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건가? 정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박철수도 같은 생각이에요. 준호가 당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보고 싶지 않대요. 철수가 그렇게 말했어요. 네, 이혼할 때도 그랬잖아요. 당신이 준호 엄마 자격이 없다고.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카페를 나와 길거리를 걸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정말 준호 인생을 망치고 있는 건가? 집에 돌아와 준호 SNS를 다시 봤습니다. 새벽 알바 사진, 지친 얼굴, 눈 밑에 다크서클. 아들이 저 때문에 고생하고 있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준호에게 연락을 끊기로. 준호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괜찮아. 이제 연락 안 해도 돼. 너는 공부 열심히 해. 엄마 걱정하지 말고. 사랑해. 메시지를 보내고 핸드폰을 껐습니다. 그리고 카드도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2달째, 3달째. 저는 다시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 11시까지 계산대를 지켰습니다. 어느 날 마트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은희 씨, 오늘 손님이 은희 씨 찾아왔었어요. 누구요? 젊은 남자분이었는데 은희 씨 아들 아니에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준호가요? 아니, 다른 분이었어요. 명함 두고 갔는데. 사장님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박준호 담당 변호사 이재민.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 왜? 다음 날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은희 씨. 제가 준호 군 요청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준호 군이 아버지 박철수 씨와 정수진 씨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송이요? 네, 사기 및 협박 혐의입니다.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가 녹취록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내가 엄마한테 돈 주면 엄마가 너한테 계속 매달릴 거야. 그럼 너 공부 못해. 엄마가 불쌍해 보이지? 근데 엄마는 원래 그래.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내가 엄마 포기해야 해. 박철수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건 언제? 준호 군이 녹음한 겁니다.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준호 군을 협박하고 심리적으로 조종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수진과 박철수의 계좌 이체 내역. 정수진 씨가 박철수 씨 회사 돈을 횡령했습니다. 총 3억 원. 그리고 그 돈으로 미국 회사를 차린 겁니다. 준호 군이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3년 동안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가 혼자서요? 네, 준호 군은 처음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버지를 따라가는 척하면서 증거를 모으고 엄마를 지킬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3년 동안 저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겁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가 3년 동안 혼자. 눈물이 멎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준호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주 한국 가. 공항에서 만나자. 엄마 보고 싶어. 손이 떨렸습니다. 일주일 뒤 인천공항. 3년 만에 다시 선 그곳이었습니다. 입국장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카트를 끌고 나오는 아들이 보였습니다. 준호. 키가 훌쩍 컸습니다. 어깨도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제 아들이었습니다. 준호가 저를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엄마. 저도 모르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엄마 보고 싶었어. 둘 다 울었습니다. 공항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울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아빠가 바람 피운 거.
그랬구나. 그때 아빠한테 말했어. 이혼하려면 엄마한테 집이랑 돈 줘야 한다고. 안 그러면 나 절대 안 따라간다고. 아빠는 처음엔 거절했어. 근데 내가 계속 버티니까 결국 승낙했어. 그래서 엄마가 집이랑 위자료 받은 거야.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론 부족할 것 같아서 나 중학교 때부터 알바했어. 편의점, 과외, 주말 아르바이트. 용돈도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았어. 준호야. 3년 동안 8천만 원 모았어. 엄마 아프면 병원 가야 하고 밥도 잘 먹어야 하잖아.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도 계속 증거 모았어. 아빠랑 정수진 누나가 회사 돈 빼돌린 거 녹취 파일, 계좌 이체 내역 다 모았어. 왜 그렇게까지 했어?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는 절 버린 적 없잖아. 나도 엄마 못 버려. 그 말에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에 재판 있어. 아빠랑 정수진 누나 둘 다 사기죄로 고소했어. 변호사 선생님이 승소 확률 90%래. 그럼 아빠가 빼돌린 돈 다시 받을 수 있어. 그리고 정수진 누나도 처벌받고. 엄마 이제 괜찮아. 나 한국 돌아왔어. 여기서 대학 다닐 거야. 엄마랑 같이 살 거야. 준호야, 미국 학교는? 자퇴했어. 엄마 없는 곳에서 공부해봤자 의미 없더라. 나 한국에서 다시 시작할 거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 이제 힘들어하지 마. 내가 지킬게. 19살 아들이 50대 엄마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든든한지 얼마나 따뜻한지. 한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철수와 정수진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빼돌린 돈 3억 원은 전액 환수되었고 그중 절반은 제게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한국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 전액 지원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준호와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아직도 가지고 있어? 뭘? 그때 내가 준 카드. 저는 지갑을 꺼내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응, 여기 있어. 돈은 다 썼어? 아니, 조금밖에 안 썼어. 나머지는 내 학비로 쓸 거야. 준호가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 카드 버려도 돼. 나 이제 여기 있잖아. 저도 웃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평생 보물이야. 내가 엄마를 지키겠다고 준 거니까.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준호야.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버려지는 게 아니라 지켜지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진짜 가족은 떠나지 않는다는 걸. 지금도 저는 그 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닙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기다림의 끝에 온 기적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끝.